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구마는 토양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더욱 토양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려면 통기성과 배수가 어느 정도 좋아야 하는데, 이 점토보다는 이제 모래가 많은 사양토가 재배하는 데 유리합니다. 항상 고구마 재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잎만 무성하고 이제 고구마가 적게 달리거나 이제 작게 열리는 건데요. 이 공기가 잘 안 통하고 물 빠짐이 나쁘면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습한 토양은 이랑을 높여주고 통기성, 배수성이 이제 좋게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토양 개량을 해야 하는데, 이때 퇴비를 자칫 많이 사용하면 또 이제 고구마는 안 달리고 잎만 무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분 함량이 매우 낮은 그런 토양 개량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 관리에 따라서 이제 고구마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토양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토양산도 적응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특별히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이제 잘 수확이 되는데요. 하지만 알칼리성 토양보다는 산성 토양에서 수량이 많은데, 이는 고구마가 어느 정도 미량 요소의 요구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고구마만 수확하지 않고 이제 앞뒤로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산도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고구마의 심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기 재배 기준으로 이제 5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심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노지에서 심을 때 고구마를 심는 시기는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난 후 지온을 보고 결정하는데요. 이때 마지막 서리의 시기만을 보기보다는 꼭 지온이 최소 15도 이상 유지될 때 심는 게 좋습니다. 지온이 15도 이하이면 이제 양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나빠지고 일찍 심으셔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온을 체크하기 어렵다면 저녁 온도가 계속 1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확인하시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고구마를 적기보다 너무 늦게 심으면 그만큼 작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고구마의 밑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재배하다 보면 비료를 뿌리면 이제 고구마는 안 달리고 잎만 키운다고 해서 이제 비료를 뿌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엄연히 고구마는 물만 먹고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양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고구마가 이제 흡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척박지, 개간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지만 이제 어떠한 양분 공급 없이 그곳에서 계속 고구마를 재배하는 경우 점점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고구마의 밑거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간단하게 주요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중요 삼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를 보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질소보다 가리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량과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질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질소는 지상부 잎의 생육을 유지하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산의 경우도 질소나 가리에 비해서는 적게 필요하지만 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쪼기 뿌리 활착도 좋아져서 다른 양분 흡수도 좋아지고 이제 고구마의 수량을 크게 이제 올리지는 못하지만 인산이 이 고구마의 품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용가린이나 용성인비를 많이 뿌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가리의 경우인데요. 이 가리는 고구마의 크기, 수량 증대에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성분인데, 다만 이 가리를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되면 칼슘 같은 성분의 흡수가 제한되면서 고구마가 쉽게 갈라지는 열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이 광합성량을 증가시켜서 고구마로 당과 전분 이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고구마의 맛과 모양을 좋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고, 이게 마그네슘이 잘 공급이 돼야 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칼슘 또한 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의 신장, 분열에 관여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크게 하고 저장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 밖에도 망간, 붕소가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데요. 가끔 고구마를 수확했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는 경우가 많은데 붕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미량 요소들도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고구마의 밑거름은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표준 시비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시비량대로 시비해도 잎만 무성해지고 고구마가 안 달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전작에 사용했던 퇴비나 비료가 아직 토양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토양에 맞게 비료 시비를 이제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구마 재배 시 많은 경우 그래서 퇴비를 생략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소보다는 가리가 높은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그래서 고구마 전용 비료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상태에 따라서 이 고구마 전용 비료를 사용해도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적게 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양의 질소 성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로 가리질 비료만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염화가리를 권장하시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고구마의 맛이나 품질을 위해서는 이제 황공급이 같이 가능한 황산가리를 시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잘 달리고 잎만 무성한 경우는 다른 성분의 결핍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고구마는 이제 가리 성분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때 너무 높은 가리 공급은 기량작용으로서 이제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산과 칼슘의 흡수가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웃자름 억제로 양분 과다를 막기 위해 이제 퇴비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퇴비까지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량요소 공급을 따로 보충하지 않으면 이제 미량요소의 공급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요소의 흡수 불량은 이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웃자람 방지에 규산의 공급도 고려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비료를 거의 주지 않아도 웃자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 규산을 공급하면 웃자람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고구마 전용 비료를 사용했는데 심지어는 가리질 비료만 사용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적게 달리면 마그네슘, 규산, 이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마그네슘을 공급하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산이 증가하면서 이 토양에 존재하는 인산과 칼슘 흡수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량요소와 규산 공급으로 균형적인 양분 공급이 되면 이 웃자람이 좀 예방이 되고요. 수량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밭에 로터리를 치고 이제 밑거름을 뿌리고 두둑을 만드시는데요. 이때 고구마 이랑의 높이는 보통 30cm 정도로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배수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이랑을 높게 하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사질토나 이제 건조해지기 쉬운 조건이면 토양 조건은 이제 이랑을 좀 더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심는 간격은 상황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고구마 심는 간격은 이랑은 70에서 90cm, 포기 사이는 20에서 40cm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하시는데 이제 토양이 척박하거나 묘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수확을 일찍 해야 한다면 좀 가깝게 심어서 재식 밀도를 높이시는 게 유리하고요. 반대로 토양이 너무 비옥하거나 그리고 묘가 좋을 때 고구마를 크게 키우고 싶을 때는 재식 밀도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멀칭을 하고 고구마를 심는데요. 이때 활착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음지에서 묘를 3일에서 5일간 보관하시면 더 활착이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심을 때 묘의 크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크기가 다를 때 섞어서 심으시면 그때 작은 묘의 생육은 더욱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크기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 덩이 뿌리 형성을 위해서는 보통 당연히 얕게 심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게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심고 빠르게 활착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짐처럼 침지 처리를 하시고 심으시면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물만 넣어서 침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좀 뿌리를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액티브나 알게 같은 그런 제품들을 침지해서 심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심지 마시고요. 한번 침지 처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